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도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파미셀, 그리고 세종메디칼, 그리고 제일약품, 그리고 KPX 생명과학, 화이자 종목 혹은 또 모더나 종목, 그 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을 오늘은 분석해 볼 예정이고요. 분석을 하기 전에 금일 BDI가 급등을 했어요. 1차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날 하락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올 거냐, 나올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내려앉아서 이 9,600원대 말씀드렸죠. 이 자리까지 한번 밀릴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까지 밀리고 나서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세력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올라오면서 기존의 이 저항대에서 맞고 윗꼬리 달고 장 막판에 또 금요일이었고 밀리는 그림이었고요. 어찌됐든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SY도 오늘 시간에까지 급등을 했던 부분인 거고, SY도 여기서 눌리면 잡아봐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자리가 4,400원 정도였죠. 요 자리에서 조금 더 밀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흐름, 전체적인 흐름상 나쁘지 않다,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종목도 축하드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연제약 이런 자리에선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오늘 6.5% 상승한 거 축하드리고요. 시젠도 요 자리였죠. 요 자리에서는 분할로 매수를 해볼 자리다, 이 안에서.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10%가 넘는 것 같은데 오늘만 7%가 상승을 했던 부분이니까 꽤 많이 올라왔네요. 20-30% 정도 올라온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파미셀, 모더나 관련주죠. 모더나 관련주고, 실제적으로 기존에 이 모더나 관련해서 원료를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좀 많이 했었어요. 초창기에 급등을 하고 그 급등 추세를 어느 정도 이어가는 부분을 나타내다가 그리고 나서 수급이 빠지면서 주가를 한번 흘러내렸던 종목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또 다른 걸로는 nem데시르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화이자, 죄송합니다, 모더나 관련된 종목을 알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모더나 쪽으로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임상 이상인가요? 임상 이상 에 들어간다. 삼상이네요. 삼상. 임상 3상에 들어간다고 해서 또 요날이죠. 어제 주가가 또 뜨긴 했는데 눌렸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 종목을 크게 보면요, 상승을 하고 나서 갭만 떴다 하면 눌러요. 음봉이 굉장히 많죠. 상승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눌러요. 음봉만, 갭만 떴다 하면 누르고, 갭만 떴다 하면 누르고,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매물을 밑에서부터 거래가 들어오면서 치고 올리지 못하니까 위에서부터 거래를 만들면서 누르는 자리거든요. 계속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매물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요런 자리 위에서 요렇게 음봉이 계속 떨어진다면 잡아서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이 종목은 정확한 메이저 세력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요런 자리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고가권에서 어느 정도 박스를 치고 자기네들 물량을 팔아먹고 나서 주가를 떨굴 거냐, 그게 아니라면 요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하락할 땐 주워 모으고 갭 뜨면 팔고 하면서 주가의 발목을 잡는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더 호재 뉴스나
이 회사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뭐 이렇게 방향이 잡히면 다시 한 차례 끌어올리는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미코라는 종목도 외국인이 요 자리를 다 끌어올린 자리거든요. 끌어올리고 나서 고점을 낮춰가면서 주가가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자기네들 물량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팔아대는 부분인 거고, 뭐 이제 요런 자리 안에서는 한 차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국일제지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 파미셀하고 비슷한 흐름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파미셀과 비슷하게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여기서 외국인이 다 팔고 나갔고, 이건 올리면서 판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은 기관이 받고, 다시 여기 올리면서 누가? 기관이 다 팔아먹고, 결국엔 다시 또 이 부분을 외국인이 주워 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맞네요. 외국인이 다시 주워 담고, 흘러내리면서 주워 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한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오랜 동안 이 기간에서 버티고 있다. 왜? 수급의 주체가 아직 남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무언가의 이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급등을 시켜놓고 주가를 누르고 나서 이 누른 자리에서 이거를 급하게 올렸거든요. 뭔가 갑작스러운 이슈로 인해서 거래량도 강하게 들어왔고, 이거를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내려오던 이평을 갑자기 쳐 올렸단 말이에요. 대신 장기평선이야 별 차이가 없겠죠. 왜냐면 1년선, 2년의 평균값이니까. 단기간에 뭐 기껏해야 10일, 15일로 이 이평선을 잡아 돌릴 수는 없어요. 단기적인 건 돌릴 수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강하게 올려놓고 주저앉히든, 아니면 한 차례 올려놓고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버티면서 이평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 차례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 구간인 거고, 뭐 이격도는 좀 벌어지긴 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좀 오래 버텼다라는 건 그만큼의 앞으로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큼 또 이평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뭐 최근 모더나든 나오면서 뭐 엔투텍은 세력주라고 말씀드렸고, 또 AB 프로바이오도 움직였고, 아이큐어, 뭐 여타 종목들, 또 소마젠 같은 경우도 강하게 상승시켜놓고 누르는 자리긴 하지만 다 한 번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대신 이 파미셀만 그런 이 급등이나 슈팅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갭만 띄워놓고, 갭만 띄웠다 하면 살포시 올렸다가 다 쳐밀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이번엔 이 고점을 넘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이 자리에서 또 밀었어요. 또 밀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월봉을 좀 보면요, 기존에 이렇게 추세가 고점을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한 매물을 사실상 요 한 자리로 다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매물이 있다라는 거고, 그나마 거래가 좀 들어왔고, 여기서 거래가 더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 거래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위로 올려다 놓고 누르면서 그리고 또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비해서 누르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주가가 이 몸통이 하락하는 부분을 만들다가 최근에 이게 저번 달에 슈팅을 좀 강하게 뽑았다가 결국엔 다시 이 안으로 들어다 놨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달에 한 차례 갭을 띄우면서 이 위에서 지금 지지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 이 단기적인 이 몸통에 대한 추세는 돌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이 자리 25,500원만 월봉상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25,000원대까지는 뽑아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 가장 강하게 들어왔던 이 자리까지 25,500원까지 올라탔다라는 거고, 올라탔기 때문에 당연히 누를 때 25,500원 부분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자리죠. 22,400원 그 자리를 올라타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자리 위로만 올라타면 22,800원 정도가 더 낫겠네요. 여기까지 22,500원만 넘어도 되겠네요. 22,500원 위로만 올라타면 다시 한 차례 24,500원 부근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의 그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 자리 안에 갇혀 있는 거고, 이 양봉 나온 자리 있죠? 요 자리 안에 갇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다음 봉, 음봉 나왔던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확인 중인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은 큰 그림으로 이 안에 갇혀 있는 거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지금의 모습에서 이 주봉으로 올라오더라도 주봉도 이 정별 부분인 거고, 그리고 차트상 자주 눌리긴 했지만 추세는 상방인 거고, 밑에 구름대 상단도 깔아놨으면 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강한 악재나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한 드물다라는 거고, 그리고 단숨에 밀고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이 위에 대한 확인을 하러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요 자리에 대해서 요렇게 기존에 박스를 하나 쳤었단 말이에요. 박스 친 부분에 대해서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와요. 대략적으로 뭐 딱 그 중간값의 부근인 건데,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건 위에서 놀고 있는 지분의 형태가 밑에도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현재의 그림은 다시 한번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밑에 위에 이 박스의 양쪽 하단과 상단을 다 때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때렸고 여기도 세 번째 때린 거예요. 여기도 세 번 때린 거고, 그럼 여기서 눌린다면 뚫고 내려앉는다라는 거고, 저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 위를 때린다면 뭐한다? 이번에는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박스는 대부분 세 번 때리고 나서 다시 눌릴 때 이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 그리고 또 중간에 그었을 때 한 번 더 올라다 놓고 이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만 나온다면 그때는 뚫고 뭐한다? 올라탄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반대로 내려앉는다면 이 중간값 위로 못 올라서고 이 밑에서만 버벅된다면 뚫고 내려앉는다는 관점이고, 그죠? 그렇다면 위로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위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기존에 저점 만들었던 요런 자리 25,5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도 20,000원이겠죠. 이 윗자리가 나온 자리니까 대략적으로 한 22,200원 되는데, 어찌됐든 25,5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앞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모더나에 대한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죠? 이 12월 15일이었나요? 15일이었나 10일이었나 긴급 승인 신청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세종메디칼. 최근에 슈팅이 나왔어요. 한두 번씩 나오는데 좀 버티는 힘이 약하다. 왜? 거래량이 강하게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기존에 올라올 때도 거래량이 그렇게 단기적으로만 들어왔지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시총 자체가 너무 낮아요. 시총 자체가 낮고
대주주 물량도 많다라는 건 유통 물량이 별로 없다. 즉 어제 설명했던 이연제약하고 비슷한 그림이다. 비슷한 그림이 아니라 비슷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통 물량이 적고 그 다음에 시총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호가창도 얇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거래량보다는 단기적으로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처음만 상한가를 가고 그 뒤로는 상한가가 한 번이 없었어요. 다 그냥 윗꼬리 달고 고점에 들어오면 윗꼬리 달고 빠지는, 세력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인수해서 팔자주름 리프팅이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자, 어찌됐든 이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보면요, 기존의 흐름을 만들었던 자리가 한바탕 올려다 놓고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박스를 쳤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그죠? 요 자리이기 때문에 기존의 요 자리에서 박스 치다가 한 차례 눌러놓고, 눌러놨을 때 밑단에 대한 이 하단을 한 번 더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는 요렇게 박스를 하나 친 거죠. 요렇게 박스를 쳐놓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좀 잘못 그렸네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한 1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림은 이 박스 하단을 뚫고 내려앉았다가 내려앉으면서 하나의 박스를 더 만들었다가 이 박스 안에서 버티다가 다시 한번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온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구름대 하단을 돌파했다. 즉 시장의 소외는 됐지만 뭔가 다시 한 차례 꿈틀거리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12,000원이죠. 종가상 12,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한 번 더 위로 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중간 박스권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때렸죠. 그럼 이번에 한 번 더 때리면 올라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중간값, 또 여기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러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하락을 했지만 꾸준한 거래량이 터진 자리는 없어요. 그렇다고 올라오면서 윗꼬리가 달면서 여기서 물량이 좀 나갔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하나 여기에 대한 매물을 밑에서부터 한 차례, 두 차례 때리면서 매물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몸통이 이 꼬리에 비해서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죠? 즉 매물을 여기 거는 소화했고, 그 다음에 여기 거 소화했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겠죠. 다시 한 차례. 확실한 그림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번 더 눌러놨다가 또 한 차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 수 있다. 월봉을 보더라도 기존의 하락을 강하게 해주고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돌리는 자리예요.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고 이 거래량에 나갔다라고 볼 수 없는 자리인 거고요. 그리고 이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이 양봉 자리 안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엔 이 중간값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다가 올라오면서 여기 4개월 동안에 이 양음양음 패턴이 나왔던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거래량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안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으면 뚫고 올려다 놓고 여기서 지지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한 차례 눌렀다가 확인을 했지만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른 그림 대신 이 자리는 깨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올라오면서 못해도 14,2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수급이 조금 더 붙어준다면
15,000원에서 16,000원대까지는 또 한 차례 보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16,500원 정도까지도. 기존의 밑단 자리. 이제 이때는 거래량을 동반을 해야 된다. 못해도 요 거래량보다는 더 터지는 그림이 한번 나와야 이 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또 한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파동으로 봐더라도 이제 올라오는 자리라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파동의 그림을 보더라도 이 평도 잘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무조건 급등하는 종목 막 쫓아 들어가다가 물려가지고 손절하고 고생하시는 것보다 요런 종목들 주린이 분들 꼭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약품 화이자 관련이죠. 화이자 관련으로 KPX 생명과학이 잘 먼저 갈 때는 못 따라가다가 먼저 얘가 움직였죠.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제일약품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확연히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종목이었고, KPX 생명과학이 눌리고 나서 이 종목이 조금 더 급등을 하다가 최근에는 콜드체인 관련주, 그리고 그동안 못 올라왔던 일신바이오 그런 쪽으로 좀 매기세가 좀 빠지는 부분이에요. 제일약품은 확실하게 올라타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 약간 이 올라가던 추세 자체가 뭐였다?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제 꺾였다. 못해도 요렇게 올라가던 자리가 꺾였다. 오늘 갭으로 밀었죠. 이 자리 밑으로 그냥 민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가 여기서 형성되니까 올라올 때 밑에서 올라오던 이 갭을 막고 밀리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미는 자리예요. 지금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왜? 이격도도 어느 정도 벌어졌다라는 거고, 장기 평선의 이격도가 아니라 단기 평선의 이격도이기 때문에 한 차례 눌렀다가 이평을 내려앉히고 다시 한번 올라갈 거냐,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한 번 더 쏘고 쐈는데 요 자리죠. 95,000원을 넘기지 못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 한 차례 더 누를 거냐, 그런 기준으로 좀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의 자리에서 오늘 시간으로 8만원 정도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그나마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 하나, 요 자리 하나고, 그 위에 거래량이 좀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8만원 8만원 오늘 시간에가 83,300원이네요. 딱 이 자리 위에다가 일단 갖다 놓고 끝났는데, 다음 주 월요일 이 82,000원 밑에서 시가를 형성할 거냐, 아니면 이 위에서 시작을 해서 밟고 다시 한 차례 85,000원 부근까지 반등을 해줄 거냐, 대신 85,000원 부근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한 번 더 9만원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밀리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날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그때는 76,000원에서 73,000원 사이에서 변곡점을 형성할 확률은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월봉을 보더라도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 큰 문제가 될 종목은 아니에요. 큰 추세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종목은 아닌데, 일단 단기적인 추세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추세도 좀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죠. 단기적인 추세로만 말씀드리는 거고, 저번 달에 거래 자체가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자리 6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웬만하면 이 71,500원에서 이 68,500원 사이에서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대신 지금은 이 볼린저밴드 상단을 넘어선 자리이기 때문에 이 76,000원에서는 단기적으로라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뭐한다? 밑꼬리는 한번 달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이 어찌 될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림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뭔가 이슈가 없다면 밀릴 수 있다. 주봉상에서도 거래가 들어온 만큼 거래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 밑에서 올라오는 5일선이
다음 주 정도 되면 요렇게 한 차례 올라오겠죠. 요렇게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데 다음 주 시가가 이 밑에서 시작을 하면 8만원? 이게 지금처럼 시간에처럼 시작을 한다면 요렇게 쳐맞고 한 차례 밀릴 확률이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밑꼬리 달고 올라오든, 그러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11선을 지지받을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눌러줄 거냐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한 차례 더 눌러줄 거냐 관점으로. 여기서도 이격이 확연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당연히 뭐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이격이 벌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올라오던 이 추세가 꺾이기 전에 좀 꺾이기 전에 다음 주 이 자리에서 지지를, 오늘 종가랑 비슷하게 그대로만 시작을 한다면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어요.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85,000원 부근, 거기까지는 또 한 차례 쏠 수 있다라는 거고, 시가를 밑에서 형성하면 맞고 한 차례 떨어졌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올 거냐, 아니면 그냥 밀렸다가 그 다음 주 기대해 봐야 되냐,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의 모습으로는. 자, 20분 봉이든 30분 봉이든 분봉을 보더라도 다 꺾여서 내려앉는 자리죠. 내려앉으면서 그나마 이 78,000원에서 한 74,000원 부분까지 여기에 대한 이격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60분 봉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에서 지지 한번, 여기서 지지 못 받으면 결국은 뭐 한다? 한 번 더 이 밑에를 확인하러 내려온다라는 거죠. 7만원대 부분, 73,000원에서 7만원대 부분까지 한 번 더 내려앉을 수 있다. 지금의 그림 자체가 그래요. 모양새가 그렇다라는 거고, 요런 자리에서 그래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확률은 확실하게 아직은 있다. 왜? 뭐 확연하게 여기를 상응할 만한 거래량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래도 추세 자체가 아직 하방을 좀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요런 자리 안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마무리를 짓고 끝날 거냐, 이 안에서 눌렀다가 기술적 반등으로만 올라왔다가 한 번 더 누를 거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올라타서 또 한 차례 요 자리에 대한 확인을 하러 올라올 거냐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죠? 신규 매수를 당장 할 자리는 아니다. 만약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의 자리에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기준에서 조금 저는 바라보고 싶어요. 뭔가 강한 이슈가 나와서 갭이 뜬다면 그때는 정말 뭐다?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야 될 자리다. 해야 될 자리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서 자리 잡으면 그땐 또 한 번 신규 매수해서 좀 끌고 가봐도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화이자가 뭐 유통 물량이 반으로 줄었네 어쩌네 하면서 오늘 좀 악재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대부분 빠졌는데,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이요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화이자에 대한 생산 능력이 부족한 거지 그 약 자체가, 백신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죽을 확률은 없어요. 기껏해야 이 안에서의 박스권 정도가 유지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밑에 있는 2평 올라오고 위에 있는 2평 잠깐 낮춰놓고 여기서 트위스트 꼬면서 다시 한 차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고요. 그런 그림으로 봐요. 얘도 뭐 파동이 실제적으로 여기서 한번 터진 파동이라서 밑에서부터 파동이 올라오긴 했지만 요거에 대한 파동은 솔직히 파동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 기존에 움직였던 자리 자체가 요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 움직였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여기서 놀다가
회사가 안 좋든 시장이 안 좋든 그래서 빠졌던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그냥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눌렀던 자리가 이 박스권에 있는 요런 자리거든요. 한 차례 눌렀다가 저항받았던 요런 자리죠. 그 전저점이죠. 그런 자리에서 지지받고 슈팅이 나온 거라 이게 큰 하나의 파동인 거고, 지금은 이 2파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빠져나간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 위까지 올라오는 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뭐해도 다시 한번 이 95,000원에서 98,000원대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대신 지금의 자리보다는 한 번 더 눌러서 이 박스권을 형성하는 흐름을 보고 박스권 중간값 위로 올라오는 그림일 때 그런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KPX 생명과학, 원래 화이자 대장주였죠. 대장주였고 상한가를 가고 점상도 가고 강하게 가던 놈이 여기서 거래가 빵 하고 터지면서 수급이 나갔어요. 한번 나가고 다시 채워주는 척 했다가 그 다음날 윗골이 달면서 나간 물량, 들어왔던 물량 또 한 번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쌍봉의 모습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을 낮추면서 주가를 주저앉혀 버렸거든요. 화이자라는 관련된 이슈를 만들어 놓고 그때 예전에 제가 영상 찍었을 때도 여기서 올라올 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 결국엔 이 갭자리를 매꾸로 내려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밀렸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많이 좀 더 밀린다 그럼 14,5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격이 벌어졌던 자리를 여기까지 깨고 내려앉으면 얘도 잡아 돌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애들만 잡아 돌리고 밑에 거는 캔들만 내려갔다가 다시 한 차례 올려다 놓으면 이 위에 있는 이평은 옆으로 꺾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격은 맞춰놓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림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화이자 핑계로 KPX 홀딩스에서 KPX 생명과학 지분만 잔뜩 팔아먹으면서 지들 이윤만 챙긴 꼴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렸던 부분이 뭐 얘네들은 사실 미리 예정된 거다, 급등해서 우리는 판 거 아니다 라는 공시를 냈긴 했지만 그 예정됨이 이 주가 말 그대로 지들 그 주가를 팔아 처먹으려고 주가를 끌어올린 예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제가 영상 찍으면서 댓글을 달아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현실이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결국 화이자 다른 애들 움직일 때 얘는 못 간다라는 거죠. 아직. 왜? 나갔던 수급이 들어오질 않아요. 나갔던 수급이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저가 매수세가 약하다라는 거고, 즉 한 차례 강하게 눌러놨고 저가 매수, 말 그대로 매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보다 내려가는 각도가 내려가는 힘이 더 세다라는 거. 왜? 어찌됐든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결국엔 기다리다가 지쳐서 던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꾸준하게 뭐 3%, 5%, 7%, 8%막 지 꼴린 대로 빠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먹고 도망갔다라는 것밖에 안 나오죠. 결국에는 이 회사 자체에서 주가를 망쳐놓은 거예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놓고 지들 뱃속 챙기려고 이지랄 했다라고 밖에는 지금 현재 차트의 그림으로는 볼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양아치 기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생양아치. 주주가 그 임원이든 혹시 이 주담이 제 방송을 본다면 그럴 린 전혀 없겠지만요, 본다면 정말 반성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이 개인들 피빨아 쳐 드시지 마시고 실적을 내고 회사에 성장을 시켜갖고 돈을 버시길 바라겠고요. 이래나 저래나 어찌 됐든 현재
뭐가 됐든 일단 홀딩스에서 지주사에서 이 KPS 생명과학을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고 예정된 거고 그 예정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린 거라면 그게 딱딱 맞는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 이거 끌어올릴 말 그대로 팔아먹으려고 끌어올린 거예요. 팔아먹으려고 끌어올렸다면 결국에 여기서 팔아먹은 거 밑바닥에선 다시 기어 들어올 거다. 왜? 기존의 지들 주가대로 다시 맞춰놓는다라는 거예요. 양아치인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서 차익 실현해 먹는 건데 어찌 됐든 이 밑에 14,500원은 종가상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혹여나 많이 밀리면 진짜 13,6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이 밑으로 밀릴 확률은 없다. 밀릴 확률은 없고 그리고 나서 당분간 이 안에서 뭐한다? 박스 칠 확률이 좀 있다. 22,200원에서 14,500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가진 다음에 올라와야 움직여도 움직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장대음봉이 떨어진 자리가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인데 요 이상의 거래량이 한 번은 안 들어와요. 그죠? 거래량이 계속 준다라는 관점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주니까 이 자리 위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요 자리를 요 자리 자체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17,700원을 올려는 놨긴 했지만 요때보다 요때가 거래량이 적게 터졌으니까 밀린다라는 거고 다음날 갭을 띄웠지만 밑에서부터 치고 올려서 여기를 뚫고 올라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한 번 더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다?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여기서 어느 정도 상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한 차례 올라올 때 이 자리보다만 조금 더 터지면 이 위로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17,700원 위로는 종가상 한번 올려놔놓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신규 매수의 자리가 나와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도 분할로 신규 매수를 하셔도 되긴 되지만 혹여나 모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라리 안전하게 이 자리 위로 올라오면 거기서 물타기를 하시든 신규 매수를 하시고 그런 자리에서는 어디 만약에 얘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다면 어디까지 못해도 21,000원대까지 21,000원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 이래나 저래나 여기는 원래 매물이 없던 자리예요. 매물이 없던 자리고 여기에 대한 이 위에 22,500원, 600원이 저항대지만 그 밑에 한번 거래가 적긴 하지만 밑꼬리가 달았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21,300원까지는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 자리 위로 올라타서 지지를 한다면 그 전에 요 자리도 한번 뭐 확인을 해야 되겠죠. 18,300원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 박스 뭐 작은 박스라고 볼 수 있죠. 이 안으로만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다 올려놓으면 돼요. 뚫고 올라서 지지하면 더 좋고 그럼 무조건 간다라는 거고 어디까지? 21,300원에서 22,500원까지 무조건 간다라는 거고 17,700원을 넘기면 18,300원 부근에서 한번 맞고 떨어질지언정 이런 17,500원이나 17,300원 부근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요런 자리는 다시 올라탈 수 있다. 그러면 못해도 이 자리까지는 한번 먹으러 올라올 수 있다. 얘네가 먹고 튀었든 먹고 튀었든 뭐라 그럴까요? 먹고 튀었던 한테 장난질 해가지고 지들만 수익을 챙겼든 뭐했든 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어찌됐든 고점하고 여기에 일단 단기적으로 저점이라 잡을게요. 저점을 잡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25,0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25%가 2만원인 거고 그러면 25%가 2만원인 거고 그럼 거기에 또 중간이 22,500원이니까 30% 하면 21,800원 21,800원 혹은 21,3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까지. 그러면 고점과 저점 대비 요 자리가 뭐 30%예요. 30%.
기술적 반등은 30에서 50%는 나온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죽어도 죽는다. 차트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짜리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요런 그림은 한번 그려놓고 죽어도 죽어야 된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에서 얘는 좀 지켜볼만 할 자리가 이제는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그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혹은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 거냐, 해줄 거냐, 라는 관점에서만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진 다 내려왔거든요. 월봉도 그렇고 거진 다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큰 모습으로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냥 단기적으로 팔아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악재가 됐고,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이 주가를 말 그대로 지들 물량 털어먹으려고 주가를 올린 거라고밖에 안 보여요. 지금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버렸고 수급이 나갔고 그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 차례 수급이 들어오는 그림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줘야 또 한 차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